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요즘 보기 드문 애가 넷이나 있는 다둥이 아빠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아내 뱃속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하면 물려받은 재산이 많거나 소득이 많다고 생각들은 하시지만 평범한 회사에서 평범한 월급을 받고 있고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기에 물려받을 재산이 많지도 않습니다. 결혼 전부터 아내는 아이를 최대한 많이 낳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기만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 즉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설득과 합의 끝에 2명만 낳기로 하였습니다.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빨리 낳고 싶었던 아내는 양가 집안에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를 갖자고 설득하기 시작했고 결국 결혼식 전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결혼을 하기로 약속 및 인사를 드린 상황이기에 오히려 잘 되었다면서 양가 어른들도 좋아하셨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한 자식들이 애 소식이 없어서 걱정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는 벌써 손주가 생겼다면서 낳기만 하면 서로 키워주시겠다면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아이를 낳고 아내가 몸조리를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아직 첫째 낳은 지 1달 정도밖에 안 되었던 시점이었는데 둘째를 가지자면서 후딱 낳아서 키워야 노후에 편하다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주변 형님들에게 잘 모를 때 후딱 낳고 키워야 편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았습니다. 첫째 아이가 1월 7일이 생일입니다. 여차해서 금세 둘째가 임신하게 돼서 올해 안에 낳으면 이 아이들은 쌍둥이가 아닌데도 동갑내기 형 동생이 될 텐데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너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년 정도 후에 둘째를 가지자고 하면서 피임을 하였지만 첫째 낳은 지 3개월 만에 둘째가 생겼습니다. 다행인 건지 모르겠지만 첫째 낳은 다음 연도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를 낳고 조리원에서 아이를 보면서 너무 이쁘지 않나면서 좋아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좋았습니다. 퇴근하고 와서도 주말에도 첫째 육아를 열심히 하였지만 제가 회사 가고 없는 시간에 돌도 안 된 첫째를 키우면서 둘째까지 임신한 아내가 안타깝고 힘들어 보였는데 조리원에서 셋째 이야기를 꺼내는 아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자녀 계획은 여러 가지를 따져보면서 해야지 그냥 아이가 이쁘다고 마구 낳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부터 서로 합의하지 않았냐면서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엄청 아쉬워하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물어본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정관 수술을 했어야 했는데 아직 젊기도 하고 뭔가 무섭기도 해서 안 했습니다. 대신에 피임 도구들을 넉넉히 사두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아내의 사랑 나누기 요구는 결혼 전보다 더 많았고 저 역시도 사랑 나누는 것을 좋아했기에 즐겁게 하였습니다. 물론 피임 도구를 사용하면서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수한 적도 피임 도구가 빠진 적도 없는데 셋째도 생겨서 낳고 넷째도 생겨서 낳았습니다. 심지어 다섯째를 임신했을 때는 피임을 열심히 하는데도 계속 임신이 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회사가 있는 낮에 아내 혼자서 연년생 아이 4명을 키운다는 것은 절대로 외도를 필 수 있는 개인 시간이 존재할 수 없는 극한 육아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에 있는 베이비 캠들을 돌려봤습니다. 역시 외도는 없었고 아내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외도는커녕 저를 비롯한 가족과 정말 친한 친구 몇 명을 제외하고는 울리는 전화도 안 받을 정도 바빴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 보여주려고 모든 베이비캠 영상들은 외장 하드에 모아두고 있는데 셋째, 넷째, 다섯째를 임신하기 서너 달 전 영상 속에서 아내가 피임 도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두는 장면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맑게 웃으면서 좋아하는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황당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피임 도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어두는 장면만 모아서 일단 휴대폰에 넣었습니다. 아내에게 보여주고 왜 그랬는지 물으려고 하였지만 대답은 뻔했습니다. 제가 반대는 하고 아이는 낳고 싶고 그래서 그랬다고 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뱃속에 아이까지 자식이 5인데 저 잘못을 따지고 싸워봤자 집안 분위기만 안 좋아질 뿐 결국 현실을 인정하고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야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자식이 더 안 늘어날 거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5이나 6이나 7이나 키우고 힘들고 많은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왠지 아내가 또 구멍을 뚫고 임신을 유도할 것 같아서 일주일간 지방 출장을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 근처에서 지내면서 정관 수술을 해버렸습니다. 아내에게 말을 하고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지만 이미 5명이 자식이 있고 충분히 아내가 먼저 선을 넘었다고 생각이 들었기에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렇게 거짓 출장을 다녀온 이후 아내와 사랑을 나누는데 뭔가 똘똘이 변한 것 같다고 하는 말에 흠칫 놀라긴 했지만 아내의 소중이를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 거라고 둘려대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였습니다. 이제 몇 개월 후에 5째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면 아내가 피임 도구에 구멍을 뚫을 것 같아서 아내의 수고스러움 줄이고 저도 부부 생활 만족을 위해서 피임 도구 없이 사랑을 나누자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그러다 또 임신하면 어떡하냐면서 걱정하는 척하였지만 아내만 괜찮으면 6째 생기면 낳자고 하면서 이미 자식도 많은데 1명 더 낳는다고 문제될 것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걱정하는 듯이 말을 하였지만 얼굴은 기분 좋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표정을 보면서 저는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관수술 결과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굳게 들었습니다. 이미 저희 집은 의식주만 해결하려고 해도 다른 집에 곱절로 들어갑니다. 지금도 양가 부모님들께서 일부 생활비를 보태주셔서 겨우겨우 유지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와이프의 복직은 포기하고 벌써 퇴직했습니다. 아이 5명을 맡길 이모님 비용이 와이프 월급보다 많을 것 같고 그렇게 맡아주실 이모님 찾는 것도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친한 친구들이 나중에라도 혹시 정관수술한 것을 걸리게 되면 아이의 욕심이 많은 재수씨의 실망과 화를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걱정을 하긴 하지만 이미 아내가 구멍 뚫은 행동도 선을 넘었고 더 이상 아이를 낳다가는 저녁 9시 뉴스에 나올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이랑 엄청 웃으면서 넘기긴 했지만 정관수술한 것은 걸릴 일이 없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신혼인 결혼 2년차 아내입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성인용품 때문입니다. 남편과는 3년 장거리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저는 창원에서 남편은 오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습니다. 둘 다 교대 근무를 하는 직업이었기에 많이 봐야 2주에 한 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조사 등 예상치 못한 일이라도 생기면 한 달에 한 번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과거에 만났던 전 여자친구가 남편의 절친과 바람이 나면서 헤어졌습니다. 그때의 상처로 저한테도 약간의 집착과 바람을 걱정했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때론 불편하고 답답하긴 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연애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여름휴가로 오키나와를 가게 되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려서 구경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나름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의 유명 쇼핑몰이라고 해서 돈키호테라는 곳에 들어가 구경을 하였습니다. 정말 여러 품목을 파는 복합 쇼핑몰이었는데 구석에서 성인용품도 파는 것이었고
같이 구경하려 들어가 보았습니다. 진짜 성인 영화에서나 보던 신기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것저것 만져보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 거 하나, 제 거 하나를 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하였지만 일단 사자고 하길래 사서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에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계를 가지면서 같이 사용해 보았습니다. 성인용품 없이 하는 것보다 더 자극적이었고 만족스러웠습니다. 누워서 남편이랑 이야기하다가 왜 사자고 했냐고 물었더니 저도 남편도 성욕이 많은 편인데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고 게다가 자주 못 보기 때문에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걸로 각자 어느 정도 성욕을 해소하게 되면 바람 피울 가능성도 내려갈 것 같아서 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질색팔색을 하면서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용품의 사용 빈도는 높아졌습니다. 심지어 남편과 데이트하는 날에는 챙겨가서 관계 시 성인용품을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몰라도 남편과 장거리 못 만나도 외롭거나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3년의 장거리 연애를 끝내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후에도 약 반년간의 주말부부로 지냈습니다. 그 기간에도 성인용품의 사랑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 남편과 몇 개의 성인용품을 추가로 구매해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같은 지역으로 직장이 옮겨지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성인용품의 사용 횟수는 줄었고 남편과의 관계는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다르게 남편과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뭐랄까 싫지는 않지만 무언가 2%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옆에 있는데 혼자서 성인용품을 가지고 해결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도 뭐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본인도 예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주의 시간이 지나고 남편이 회식을 하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야한 장면이 나오면서 성인용품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성인용품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나서 또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회식 등 약속이 있기만을 기다렸고 기회가 오면 어김없이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가 기회가 와야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다 보니 중독이 된 것처럼 더 자주 생각이 나고 간절해졌습니다. 결국 남편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혼자서 성인용품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용하고 나면 기분이 좋았다가 무언가 모르게 찝찝하고 남편한테 미안했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바람 피운 것처럼 죄스럽고 미안하고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남편도 기다렸다는 듯 자기도 할 말이 있다면서 커피를 2잔을 타서 왔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만큼이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의견은 나중에 아기 가질 때만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성인용품으로 각자 해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의견이 맞으면 관계를 갖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조심스럽게 각방 쓰는 것도 제안하였습니다. 이제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되었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각방까지 쓰면서 성인용품을 마음 편히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답답합니다. 사실 같은 방을 쓰면 성인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고 게다가 제가 퇴근하고 바로 집에 오면 주말에는 집에만 있는 집순이기에 더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말도 이해는 되지만 정말 각방을 써버리면 사이도 멀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싱글남입니다.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고 2년 만난 여자친구도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나서 그냥 남들처럼 아주 평범하게 데이트하고 밥도 먹는 그런 커플입니다. 여자친구는 다소 소심하기도 조용한 성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같이 집에서 맥주와 함께 영화를 보는데 요즘에 자기가 여자로 안 느껴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영화에 심취해 있었기에 대충 대답을 하고 영화를 봤는데 그것이 매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술을 들이붓더니 완전 만취를 해서를 예전에 자기를 보던 눈빛이랑 지금 눈빛이랑 너무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같이 있으면 그만하라고 할 정도로 스킨십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건드리지도 않는다며 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좋아하고 변한 것이 없다고 설명하였지만 펑펑 울면서 술주정을 부리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안 나는 척을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처럼 밝게 웃으면서 지내길래 크게 그냥 해프닝이라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이서 술을 한잔하는데 여자친구의 몇 안 되는 친구 중 유독 이쁘고 몸매가 좋은 혜경 씨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보다 이쁘고 매력 있지 않냐며 솔직히 남자가 보기에도 한번 만나보고 싶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뭐 다른 남자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자친구인 너가 제일 좋다고 혜경 씨는 매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둘려대었지만 사실은 당연히 이쁘고 만나보고 싶은 그런 여자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사건도 있기도 하고 여자친구가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기에 아니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펜션을 잡고 놀러가고 싶다며 주말에 놀러가자고 하길래 가고 싶은 곳으로 예약해두라고 하였습니다. 뭐가 기분이 좋은 건지 실실 웃으며 신나하길래 저도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금요일 퇴근을 하면서 대충 장을 보려고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이미 다 장을 다 보았다면서 내일 아침에 시간 맞춰서 데리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침 여자친구네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혜경 씨가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도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는 눈빛을 보냈지만 여자친구는 무시한 채 빨리 씻고 여행을 가자며 재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여자친구가 텐션을 올리면서 분위기를 이끌었고 금세 다 같이 웃으면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구경을 끝내고 펜션으로 들어갔습니다.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항구 어시장에서 사온 회도 먹으며 제법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술을 사왔길래 이상하게 생각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온 여행이기도 하고 친한 친구랑도 같이 왔으니 오버해서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여자친구는 텐션을 올렸고 모두가 평소 대비 급하게 마시면서 10시도 안 되었는데 술기운이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쯤부터 술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혜경 씨와 저에게 벌칙으로 간단한 스킨십을 시키더니 나중에 키스까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그만 먹고 정리하자고 하였지만 고집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혜경 씨도 있고 오랜만에 여행 와서 좋은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운전도 하고 최근에 야근도 많이 해서 피곤하다며 여자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나와서 방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둘이서 웃고 떠들고 놀길래 저도 유튜브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여자친구가 와서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놀자며 빨리 나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끌려 나가보니 혜경 씨는 저를 못 쳐다보며 어찌해야 할지 난감해하고 있었고, 여자친구는 일단 저한테 술을 한잔하면서 자기 말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뭔 상황인가 싶었지만 얼른 들어주고 다시 자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발음은 꼬였고 횡설수설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행을 온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저랑 여자친구랑 혜경 씨랑 같이 사랑을 나누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고 있는 동안에 혜경 씨에게 여자친구가 이야기 및 설득을 하였고 거절을 하였으나 여자친구가 엄청난 때와 고집을 부려서 승낙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그냥 두 여자를 마음껏 가지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정신 나간 소리인가 싶어서 술 많이 먹었으면 잘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자친구는 화를 내면서 혜경 씨를 이끌고 방에 들어왔고 불을 껐습니다.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거실로 나왔습니다. 서로 상호간의 동의도 없이 억지와 고집을 부려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하였더니 혜경 씨도 동의했는데 저는 동의 안 할 거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혜경 씨는 그 상황을 매우 난감해했고 서울 근교였으면 택시를 태워서 먼저 보냈을 텐데 강원도까지 온 상황이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의 상태를 보아하니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여자친구와 둘이서만 하고 싶다고 하고는 여자친구를 방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계를 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자친구는 잠이 들었고 거실에 나와서 어지러 놓은 술자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정리를 다 한 후에 거실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혜경 씨가 나왔습니다. 여자친구 잠들었다고 이야기해주며 미안하다고 혜경 씨한테 사과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여자친구에게 술을 많이 먹여서 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잘 넘어가 주셔서 고맙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그냥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러면서 마음을 내려놓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절대 그런 일 없을 거라고 말은 하였지만 혜경 씨가 어느 정도는 마음을 내려놓았다는 말에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여자친구가 더 고집을 부리고 버텼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왔고 여자친구는 세상 모르고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기억이 안 난다며 별일 없었냐고만 자꾸 묻는데 별일이 없었다고 하자 뭔가 아쉽다는 듯이 이야기하길래 아쉬워야 다음에 또 여행 오고 싶어진다고 둘러대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 여행 이후로는 혜경 씨와는 얼굴을 못 보고 지낸 지 한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날의 아쉬움이 가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냥 못 이기는 척 할 거리라는 후회가 들기도 하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7살 남자입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고 딱히 결혼할 생각도 없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애비란 인간에게 하루가 멀다 하고 혼이 났고 중학교 2학년이 되는 해에는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리면서 안 그래도 가난한 집안 살림을 다 가져가거나 팔아서 돈으로 챙겨서 나갔습니다. 어머니는 저와 동생을 먹어 살리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으셨고 고생만 하시다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좋은 여자를 만나서 손주를 낳아서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 결혼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애비 밑에서 자랐고 가난이 얼마나 힘들고 사람을 주눅들게 하는지 잘 알면서도 아직도 가난에 벗어나지 못한 제가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된다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잘 알면서도 고등학생 때부터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잘 구분이 되는 아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 여자친구도 참 인생이 고달픕니다. 고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고 친해지게 되면서 사귀게 되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나왔는데 할 말이 있다면서 저희 집으로 같이 왔습니다. 들어와서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니 여기저기 멍든 자기 몸을 보여주며 새아빠한테 맞고 몹쓸짓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불쌍한 놈이 나 말고 한 명이 더 있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났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가서 복수라고 해주고 그 집에서 당장 나오라고 하고 싶었지만 현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방 한 개 있는 반지하에 살고 있고 그때도 동생은 같이 살 형편이 되지 않아 시골 외갓집에서 초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매일같이 몸이 부서져라 일하는 엄마에게 한 명의 부양가족을 늘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직장을 구하면 같이 나와서 살자고 굳게 약속을 하고 정말 싫었지만 달래서 집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 새벽에 자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옷차림도 형편이 없고 머리도 엉망이었습니다. 일단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새아빠를 피해서 도망을 온 것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엄마 옷을 주었고 따뜻한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여기저기 까진 데가 많아서 약을 발라주는데 계속 울기만 하였습니다.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하면서 꼭 안아주는데 이 여자는 제가 꼭 지켜줘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몰래 저희 집에서 숨겨주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결국 눈치를 챈 여자친구는 고맙다면서 저한테 첫 경험을 주고서는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아예 가출을 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알면서도 지켜주진 못한 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 후 바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제대와 동시에 제가 갈 수 있는 회사 중에서 가장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취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우연치 않게 같은 회사에서 그 여자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막 입사한 정직원이었고 여자친구는 아르바이트생이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였지만 여자친구는 제가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싫다고 하였습니다. 회사 사람들에게 그녀는 화목한 가정에서 밝고 평범하게 자라왔고 휴학 중에 대학생 등록금을 벌려온 착실한 대학생 이미지를 심어두었는데 그녀의 모든 과거를 아는 저는 방해꾼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거리를 두며 일적으로만 지내다가 젊은 직원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고 당연히 저도 그녀도 그 회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유독 저하고 그녀하고만 서먹서먹하게 지내자 사람들은 친하게 지내라면서 저를 그녀 옆자리에 앉혔고 그렇게 회식은 시작되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사람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도 술 먹고 그녀의 과거에 관련돼서 말하거나 친한 척을 하면서 실수를 할까봐 마음이 계속 불편하였고 결국 개인적인 일이 있다면서 먼저 가보겠다고 나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그녀가 먼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말을 걸었고 저는 땡땡씨가 미안한 일 없다면서 가서 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 퇴근하는데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고 가볍게 목례만 하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 핸드폰을 뺏으면서 정말 끝까지 이럴 거냐며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제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받고 싶으면 따라오라면서 먼저 버스를 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번화가에 있는 술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사과를 받은 뒤에 어떻게 지냈는지 어디서 사는지 등 여러 근황을 나눴습니다. 그러다 술이 만취할 때까지 술을 마셨고 이미 예상이라도 한 듯 자연스럽게 같이 모텔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내숭 없이 편하게 즐기자면서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들은 저에게 하기 시작했고
저도 상상 속에서만 해보았던 것들을 거침없이 그녀에게 하였습니다. 짐승처럼 소리치며 서로가 타락하고 더러워진 것 같은 느낌에 더 짜릿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 사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저와 만나는 중에도 소개팅도 나가고 잘난 남자친구도 사귀었습니다. 제가 화도 내보았지만 그녀는 티끌모아 티끌이라면서 우리는 서로를 책임질 수 없는 상태라고 하였습니다. 저도 그 말에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소개팅도 나가고 잠깐 만나는 여자도 있었지만 그녀와의 관계를 쭉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애인과 비교하면서 관계만큼은 우리 둘이 제일 궁합이 좋은 것 같다며 각자 결혼해서도 계속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다가 그녀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소식을 듣고 몇 번을 말렸지만 티끌 이야기를 하면서 저하고는 절대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혼을 하였고 사랑이 없는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잦은 부부싸움은 결국 몸싸움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고등학생 때 그날처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는 날이면 며칠 동안 돌아가지 않고 제 집에서 신혼부부처럼 있다가 갔습니다. 나중에 문제 생길까 걱정은 되지만 오히려 그녀는 남편이 아이를 갖자고 하는데 전부 다 제 아이로 낳을까도 고민이라면서 어떠냐고 물어보더군요. 결혼 생각은 없고 아이는 있으면 좋지 않냐면서 게다가 무료로 알아서 잘 키워줄 텐데 뭐가 문제냐고 하는데 저도 미쳤는지 낳아달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는 피임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계가 평생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제 아이를 낳고 이혼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든 가족을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돼서 멈추려고 하지만 그녀가 제 집으로 오는 날만 기다려집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40대 중반 남성입니다. 같은 직장을 다니고 있던 아내와는 결혼한 지도 2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결혼 초에는 각자의 경력도 쌓고 신혼생활이 좋아서 조금만 더 있다가 아이를 가질 생각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아이를 가져야 할 나이가 되니 마음이 조급해서 그런지 둘 다 건강상의 문제는 없었지만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실패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이가 없는 삶을 수긍해가며 살고 있었습니다. 약 6개월 전 점심때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퀵으로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제 업무상 퀵으로 물건을 받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에 그날이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별 생각 없이 열어본 봉투 안에는 제 아내가 찍힌 사진들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 품에 안겨서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 공영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안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누는 사진, 그 밖에 충격적인 사진들이 한가득이었습니다.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와 사진을 보낸 사람은 작년에 제 아내와 바람을 피운 남자와 이혼한 전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혼한 전처에게 제 아내가 며칠 동안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약속을 하였기에 저한테 제 아내와 본인 전 남편과의 바람난 사실을 안 알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본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주변에서는 우연히 제 아내를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사는 사람이고 본인은 동탄에서 편의점을 하고 있다 보니 처음에는 우연히 보았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는 자주 보이기 시작했고 제 아내가 또 바람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아닌 다른 남자와 주기적으로 비슷한 시간대에 전처가 운영하는 편의점 건물에 있는 모텔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확인하였고, 몇 번이나 전처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려서 피임용품과 음료수를 사서 들어간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전처를 못 알아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역시 나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면서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려고 하였지만, 제가 너무 불쌍해서 자기가 모은 사진과 자료를 넘긴다면서 저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모든 자료와 제 아내의 반성문, 합의금 지불이행 각서도 있었고, 심지어 지금 제 아내가 만나고 있는 남자의 명함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도 아내는 거래처와 선약이 있다며 늦는다고 저 먼저 퇴근하라고 하였고, 정말 꾹꾹 참고 아무런 티도 내지 않은 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수백 번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 아내는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잠깐 앉아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더니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내일 이야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낮에 받은 명함을 보여주며 그럼 여기다 전화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도 되겠냐고 하자 엄청 놀라면서 저에게 바로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뭐를 잘못했냐고 하였더니 딱 한 번의 실수라면서 지금은 연락도 안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복사해둔 수십 장의 사진을 바닥에 뿌려주자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낳고 나면 처녀때 몸매로 돌아가기 힘들다면서 팅팅거렸던 것도 이러고 다니려고 했냐면서 따졌고, 아내는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서 이 남자가 처음이고 바로 헤어지고 뭐든지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고 싹싹 비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거짓말만 하는 아내에게 작년 사건 자료들도 보여주니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아내를 데리고 나와 무작정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새벽 4시쯤 도착한 처갓집을 무작정 들어갔고 장인 장모님께 모든 사진과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내를 때리시더니 딸 교육을 잘 못 시켜서 미안하다며 오늘 저 혼자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점심때쯤 돼서 아내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그 남자와는 헤어졌고 다시는 바람도 피우지 않고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 용서만 해달라고 비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같은 직장을 다니고 같은 집에서 사는데도 남편 모르게 바람 피우다 걸려서 몇천만 원씩 합의금도 내었는데 또 바람을 피우는 너를 어떻게 믿고 용서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믿을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아내의 말에 일단 회사도 그만두고 핸드폰도 해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하면서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단 1초의 망설일도 없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다음 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핸드폰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홈 CCTV도 설치하였습니다. 슈퍼를 가더라도 쓰레기를 버리려 가더라도 무조건 외출을 할 시에는 집 전화로 저에게 통화한 후에 다녀오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도 그 사진 속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사랑을 느끼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바로 아내를 침대 눕혔고 부부간의 매너 이런 것은 무시한 채 욕구와 복수에 가득한 짐승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프다며 이러지 말아달라며 애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아내는 평소에 다른 제 모습에 오히려 더 만족이 된다면서 오히려 더 좋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속으로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을 참고 나름 노력도 해보았지만 도저히 아내와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혼을 말하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었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면서 앞으로 더 잘할 테니 제발 용서해달라고만 합니다. 재산도 반으로 나누고 6개월간 제 월급의 반을 생활비로 줄 테니 그동안 새 직장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간남 소송으로 위자료 받아내면 너도 마찬가지로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줘야 할 텐데 내가 상간남 소송 안 한 것만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속 더 구차하게 굴면서 합의 이혼 안 해주면 이혼 소송 들어갈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상간남 소송도 같이 진행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아내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서 본인 짐을 챙겨서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장인어른께 연락이 와서 소주도 한잔하였지만 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제가 원하는 대로 회사도 그만두고 수익도 없고 모든 연락도 다 끊은 채 집에서 크게 반성하면서 지냈던 것들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음 주에 아내와 만나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였는데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과연 어떤 사람이 저런 배우자를 용서하고 다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수라고 하기엔 이미 큰돈의 수업료도 지불한 상태에서 또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 제 상식에서는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습관이거나 남자의 환장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 보겠지만 아내가 어떤 제안을 가지고 오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유부남입니다.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도 예쁘고 특히 저만 바라봐주는 좋은 여자였습니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연애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것은 바라봐주는 것이 아니라 집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자는 거 이외에는 1시간 이상 연락되지 않은 것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유독 심하게 집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면 그 외의 모든 부분에서는 너무 잘 맞았습니다. 특히 속궁합은 최고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없는데 제 집에 와서 몰래 집을 뒤지면서 다른 여자의 흔적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그녀의 물건들은 구석구석 넣어두는 모습이 찍힌 홈 CCTV를 보고서는 기겁하게 되었습니다. 기겁이라기보다는 무서웠습니다. 헤어지자고 얘기한 후 약 3개월이 넘게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고 소리도 지르고 울고 선물 및 장문의 편지를 두고 가는 등 정말 스토킹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그때쯤 타 회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오면서 이직하였고 완전히 그녀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동안 여자가 너무 무서워서 연애는커녕 회사 여직원들이 같이 밥 먹자고만 해도 무섭고 식은땀이 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는 힘들었던 기억은 점차 잊어지고 좋았던 생각만 조금이나마 추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녀의 안부가 궁금하기도 했지만 연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대 끝나갈 때쯤 부모님의 강력한 권유, 거의 협박과 다름없는 아버지 친구의 딸과 선을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과 대화를 나누어다 보니 저와 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약 1년의 연애 후 저는 프로포즈를 하였고 와이프는 받아주었습니다. 와이프에게는 여동생이 있는 줄 알았지만 볼 수 있는 기회마다 시간이 어긋나면서 못 보았습니다. 상견례 하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철렁하네요. 상견례 날 와이프와 먼저 상견례 하기로 한 한정식 집에 기다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예전에 만났던 집착이 심했던 전 여친이 걸어오고 있었고 와이프는 손짓과 함께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당하면 아무 말도 안 나온다고 하더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고 있었고 와이프는 자기 동생이 예쁘지 않냐고 하면서 몇 년째 솔로라고 좋은 남자 있으면 소개 좀 시켜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이자 전 여친이었던 그녀는 아직 그 남자를 잊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못 만나는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제법 지났으니 그 남자는 나는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설마 나라면 무섭다. 만감이 교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장 길었던 상견례가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기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 와이프와 처제랑 몇 번의 밥 먹는 자리가 있었고 그때마다 와이프에게 동생과 예전에 만났던 사이였다고 솔직히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처제는 모르는 사람인 척 하였고 그래서 저도 몰랐던 것처럼 지내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지금 지나고 보니 그때 와이프에게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말하면 파혼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고 와이프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와이프는 직업의 특성상 출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기를 낳으면 맡길 곳이 가까워야 한다고 하면서 처갓집과 같은 단지에 있는 아파트로 신혼집을 잡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도 사돈이자 친구네 집도 자기 집도 여기라면서 얼마나 지나지 않아 같은 단지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사돈이 되기 전부터 친하셔서 그런지 네 분이서 자주 여행도 다녀오시고 술 한잔 하시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셨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면서 더 가까워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과거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잘한 거였다고 믿을 만큼 6개월간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주말, 평일, 저녁 할 거 없이 처제가 장모님 반찬을 가져다 준다며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고 와이프는 매번 문 열어주기도 그렇다면서 비번을 알려주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모르는 와이프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처제에게 비번을 알려주지 말자고 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처제는 반찬만 가져다 주고 음료 한 잔 마시고 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 것처럼 와이프가 출장만 가면 술을 먹고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일들을 꺼내서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자기랑 다시 잘해보자고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제. 술을 많이 마셨네. 데려다 줄게. 몇 번은 제가 처갓집으로 데려다 주고 몇 번은 장인 장모님이 오셔서 데려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맨정신에 커피를 사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지 오래되었고 난 지금의 내 와이프를 너무 사랑하며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날에 처제와 만났던 사이였던 것을 공개하고 당분간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처제도 생각해 본다며 처가로 돌아갔고 그 후로는 저희 신혼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조금은 미안하기도 했지만 이미 저는 그녀의 언니와 결혼을 했고 처제와 다시 시작할 마음이 없었기에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쯤 불금에 고등학교 친구들과 약속이 잡혔고 와이프는 출장 가는 날이어서 오랜만에 찐하게 취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충 옷만 벗고 침대에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침대에 누군가 눕길래 와이프가 일찍 출장을 마치고 집에 온 줄 알았습니다. 종종 출장 가서 새벽까지 일하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와이프를 안고 자다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를 보니 와이프가 아니라 처제가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난밤 처제와 잠자리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며 불같이 화를 내었습니다. 도대체 어떡하려고 이런 짓을 했냐고 물었더니 걸리든지 말든지 모르겠다고 처제는 다시 저와 시작하고 싶다고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었다고 자기는 자주 올 거라고 그러면서 집을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특히 와이프 출장 가는 날에는 술 약속을 잡지 않았고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댁 가서 자거나 찜질방 가서 자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좀 지난 지금 처제가 생일을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생일을 안 한다면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테스트기 사서 검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저와 같이 산부인과를 가서 검사받고 싶다고 언제 시간 되냐고 물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얼마 전 우연치 않게 회사 내에 돌고 있는 재수 씨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다른 팀의 모 과장님하고 숙박업소를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면서 그 둘이 불륜 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명 정도 있는 작은 회사임에도 근거 없는 소문들이 도는 곳이어서 처음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사장인 나에게 재수씨 불륜 소문을 말해줄 정도면 정말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먼 친척도 아니고 바로 밑에 동생의 아내이기에 자꾸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부터 재수씨와 그 과장님을 유심히 살펴보았지만
유독 사이가 특별해 보인다거나 필요 이상의 터치를 주고 받거나 이외의 불륜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행동들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의심스러운 것은 그 둘이 카풀을 하면서 출퇴근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사 자체도 대중교통이 없는 외진 곳이기도 하고 저희 집과 동생 집이 회사 기준으로 정반대이기도 하고 외근 후에 퇴근하는 경우도 많아서 저와 같이 출퇴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을 며칠 지켜보아도 이상한 점이 없기에 의심과 경계가 사라지고 있던 중에 저는 외근을 갔다가 회사에 할 일이 남아서 회사로 복귀 중이었고 재수 씨와 그 과장님은 퇴근하면서 시내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제 차를 묵 보았는지 그 둘은 차 안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재수 씨가 그 과장님의 얼굴을 물티슈로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했습니다. 결국 서둘러서 그들의 뒤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데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에 들러서 같이 장을 보더니 그 과장님 집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같이 그 과장님 집으로 들어가더니 몇 시간이 지나도 안 나오다가 10시가 넘어서 재수 씨 혼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재수 씨가 그 과장님 집에 들어가 있는 동안 동생이랑 통화해 보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심스럽게 재수 씨 관련해서 물어보니 오늘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재수 씨가 동생한테 거짓말을 해놓은 상황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런 상황을 목격하였고 결국 그 과장님 집에 들어가는 재수 씨 사진을 찍어서 재수 씨한테 보냈습니다. 엄청 놀랬는지 보내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냐고, 이 사진 뭐냐고, 남편 즉 제 동생에게도 이 사진을 보냈냐고 막 쉴 새 없이 속사포로 묻길래 지금 그 과장님 집 앞 주차장에 있으니 할 말 있으면 내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재수 씨와 그 과장님은 같이 내려왔습니다. 보자마자 절대 자기 둘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고 오해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찍어놓았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런 사이가 아닌데 이렇게 과감한 터치를 하고 과감한 애정행각을 하냐고 묻자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장님은 정말 잘 못했다면서 본인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화가 엄청 났지만 회사 직원에게 주먹질은 차마 할 수 없어서 이미 회사 내에는 불륜 소문이 났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한 뒤에 재수 씨를 태우고 그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재수 씨는 죄송하다며 울고만 있었고 저한테 용서를 구하지 말고 동생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라면서 동생의 가게로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동생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재수 씨를 어떻게 만났고 재수 씨와 어떻게 결혼을 했고 현재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재수 씨가 이혼 경력이 있고 심지어 전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도 데리고 왔으며 이혼 이후에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여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과거와 직업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나이 20대의 젊고 멀쩡한 동생이 보기에 따라서는 흠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과거를 가진 여자와 결혼한다고 저한테 찾아왔을 때 저는 사실 너무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이 여자 아니면 절대 안 될 것 같다며 행복하게 잘 살 테니 걱정하지 말라던 동생의 진심 어린 표정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주었고 제 회사의 자리도 만들어서 재수 씨를 취업까지 시켜준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이 결혼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혼자서 수없이 하면서 내린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재수 씨가 제 회사에서 만난 직원과 불륜을 피웠다고 생각하니
재수 씨에게 너무 화도 났고, 내가 괜히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재수 씨를 불려들여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다는 생각에 동생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재수 씨는 퇴사 처리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과장님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에게 다시는 서로 안 만나겠다고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 참 의미 없다는 것을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작은 회사에서 갑자기 2명이나 그만두면 업무상 큰 차질이 빚어지지만 저는 고민 없이 퇴사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는 재수 씨와 그 과장님의 불륜 소문이 사실로 확정되면서 한동안 어수선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동생에게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재수 씨가 데려온 전 남편의 딸을 자기의 친딸처럼 키우는 동생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옵니다. 재수 씨가 회사를 그만두고 일주일쯤 지나서 동생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불륜의 진실을 말해주고 퇴사를 했다고 해야 할지, 거짓 사유를 만들어서 잠시 쉬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 수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찌됐든 잘 다니던 형님의 회사를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만두었으니 제가 찾아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본 재수 씨는 인사만 하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람도 피우지 않고 시키는 것은 뭐든지 다 할 테니 제발 비밀을 잘 지켜달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 메시지까지 보여주면서 다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동생이 받을 충격이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거짓말만 하고 동생과 헤어졌습니다. 헤어지고 집으로 왔더니 집 앞에 재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동생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했던 내용을 말해주면서 일을 잠시만 쉬는 거라고 했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몸이라도 달라고 하면 바로 줄 기세였습니다. 제발 다시 바람 피우지 말고 동생한테 잘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한 번만 더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동생과 이혼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택시를 불려서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혼자서 고민하다가 새벽이 돼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